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우월 기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식이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 놓으시오.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의 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이렇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를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이쪽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수축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야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했고요. 전원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 텃밭, 문전, 옥탑과 같이 비습하고 윤기 있고 비옥한 작은 그러한 토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무토는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쓴다고 하면 기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을 수용하지 않는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토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도 병화개수가 관건이 되고 기토도 병화개수가 관건이 된다 정리하시고요. 자, 이런 기토가 태어난 월령이 5월이죠. 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가장 왕성한 계절입니다. 여름이죠. 그리고 중화로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월, 4월 같은 경우에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하죠. 그래서 5월은 화도 왕하고요. 기토 일간도 왕합니다. 그래서 신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무토 같았으면 간목을 취용했을 것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심어져 있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그런 텃밭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경우라면 만약에 5월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제하는 용도로서 간목을 취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목은 필요치 않다. 역시나 5월은 뜨거운 매우 조열한 그런 시절이고 아무리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 하더라도 수가 없고 화만 저렇게 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열토가 되겠죠. 여러분, 여름에 땅이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어서 바싹바싹 말라 있으면 거기다 어떠한 씨앗도 심을 수 없고 거기서 자라고 있는 작물도 모두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기토 또한 중요한 것, 기토를 윤택하게 윤습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역시나 물은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 입장에서 임수는 정제가 되고요. 개수는 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제가 좋다, 편제가 나쁘다라고 보지만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취용하는 것이 우선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보죠. 우로수이기 때문에 이 개수는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을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윤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의 기토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다 그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세가 개수 쓰는 사람이 더욱더 좋은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5월은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하면 화왕은 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면 수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왕하면 뜨거운 열기에서 수가 다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이 수가 능히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능히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를 도와주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 월령 특성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을 여기에만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겠고요. 기본적인 틀만 알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 십정격 정도만 명확하게 알고 나머지 전환격, 종격, 합합격 정도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 제격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주를 봄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격국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십정격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전환격, 종격, 합합격은 개념 정도, 그런 한 사주들도 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십정격만 잘 하셔도 우리가 보는 사주 중에서 90% 이상, 90%까지는 다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격국에 너무 몰입하셔서 시간 낭비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보는 것. 자, 격국을 보기 위해서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을 봐야 되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했고요. 월지에는 오화는 음지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음화가 됩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다시 또 오화라고 하는 것. 오화라고 하는 것은 지장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병화, 기토, 정화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채양용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오화 자체는 양이지만은 본기가 정화라고 하는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화로 보는 것이다. 대 음의 관계, 화생토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죠. 화가 토를 생하죠. 생아자라고 합니다. 생아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성 이렇게 보아서 인수격, 대 음이니까 이걸 갖다가 편인격으로 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어저께 무토가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인격이라고 했고요. 오늘 기토 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음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역시나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토조라고 하죠. 화가 너무 마른죠. 기토라고 하는 것도 토이고 습토이긴 하지만 화가 너무 왕할 때는 땅이 마르게 되죠. 마른 땅은 풀 한 포기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의 기토 또한 무토 마찬가지로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도 있겠다. 이때 필요한 수, 임수를 쓸 것이냐 개수를 쓸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데, 어저께 무토가 5월이 태어났을 때는 제가 예외적으로 뭘 쓴다 했죠? 임수를 쓴다. 이 무토 자체가 너무 큰 건토이고 5월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무토는 임수를 쓰지만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굳이 쓸 필요, 물론 개수가 없을 때 임수를 쓰기도 하지만 굳이 임수까지 쓸 필요 없고, 역시나 개수가 있으면은 능히 이 개수를 가지고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간목은 필요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왕하면 울체되기 때문에 별도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있죠.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을 그릴 때 그냥 땅만 땡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화초라든가 기타 작물 같은 것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토는 간목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5월에 개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수가 너무 약하죠. 화가 너무 왕하면 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역시나 5월의 기토 또한 금이 없어서는 안 된다. 신금이든 경금이든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능히 개수가 토를 윤택하게 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정화가 투출되면 당연히 뭐 이건 뭐 그래도 이건 걸록격으로 봐야 되는 거고, 병화는 투출돼도 뭐 그냥 겁재격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걸록격의 개수, 용신, 금이, 희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지 먼저 보도록 하죠. 일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유일주. 일단은 이렇게 화토가 강한데 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뭐죠? 술을 생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고,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건 이제 서로 상생이 되는 구조인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월간 연간의 간목이 있어서 이거 본의 아니게 뭐가 됩니까? 이거 상관 견관이 되는 조금 아이러니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가 부족하도 그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단점이 되는 것인데, 연재 진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어서, 습토는 물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뿌리를 넣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토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습할 수도 있겠고, 기토가 진에도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진토는 간목이 그래도 뿌리를 좀 일단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간목도 뿌리가 있고, 토도 뿌리가 있고, 경금도 뿌리가 있다. 근데 수기가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조금 단점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간목을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점,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죠. 정화도 5월에 태어나면 걸록격, 기토도 5월에 태어나면 걸록격. 그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화토는 동궁한다. 그래서 5월에 정화, 기토는 걸록격이 되고, 그 다음에 무토, 병화는 양인격이 된다.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더해서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왕하겠죠. 유금이 경금이 투출되었죠. 위에 뿌리를 둔 경금.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간목, 정관이 있는데 상관, 경관하는 그러한 좀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 나중에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화를 한 번 더 얻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오화 하나 빼고는 뭡니까? 경금, 간목은 어차피 금극목 당해 있고 다 음습이죠. 그러면은 생시에서라도 화를 한 점 정도는 좀 보충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자수를 하나 얻었죠. 이거는 음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특히나 뭐 병자 때문에는 뭐 좌우충도 될 수 있고 음습이 가정된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남자가 아니라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가 너무 왕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 화가 왕하죠. 하지만 유에 뿌리를 둔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부족하지만 진중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이거는 남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병인시가 된다. 이건 남자는 조금 괜찮은 그런 생시. 정묘시는 절대 안 되겠죠. 정묘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묘유상충이 되기 때문에 유금도 깨지고 칠살도 깨지고 해서 요거는 가정이 불안해지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될 수 있다.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또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근데 기토는 이상하게도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는 경우, 천간에 기토가 투출되는 거 용도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기토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수가 많아서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용도로 쓰는데, 그 외에는 기토는 무토가 투출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비견인 기토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할 때 비견이 도움을 줄 것 같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꿔다는 보리자루 같은 뭐 그런 개념의 비견 또는 겁재. 그래도 무토는 임수를 제하는 용도가 있지만, 그리고 사화라고 하는 화를 얻었는 사유 회금이 되죠. 금이 더 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호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하죠. 오화 2개, 기토가 5에 뿌리를 두고 진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
있다.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추천. 그래서 남자는 뭐 경호시가 나쁘지 않는데, 일단은 임신시 또는 계유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건 남자는 좋지 못합니다. 앞으로 대운이 어디로 간다?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주 원국도 5화 하나 빼고는 다 뭐가 됩니까? 금수가 세력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수로 갈 때는 오히려 기토가, 특히나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토 타금이 아니라 사수 동류가 돼서 이거는 더욱더 좋지 못한 구조가 됩니다. 여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임신시, 계유시는 여명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뭐 병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경오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오늘의 택일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